제 계약 뭐 이상한 거다, 무슨 자뻑을 넣었다, 좀 있으면 유지율 다 무너질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공무원처럼 일하면 설계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안 질 일이 있는 거는 책임을 지지 마.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설계사들의 4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설계사들의 4가지 공통점. 근데 반대로 주제가 2개일 수도 있어. 실패한 설계사들의 공통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한 설계사들의 공통점. 제가 이거 2번 나눠서 하려다가 어차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4가지예요. 자극 추구, 인내력, 위험 회피, 사회 민감성.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기질을 분석하는 그 척도인데, 이 4가지를 알면은 내가 지금 성공할 사람인지 반대로 실패할 사람인지 바로 나와.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극 추구는 뭐냐? 자극 추구는 말 그대로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희열 같은 거 느끼는 건데, 새로운 거 좋아하고 도전 정신 있고 모험 정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극 추구형이에요. 근데 보험은 좀 모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들어와요. 예, 굉장히 직장인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솔직히 잘 안 들어오는 영역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이 자극 추구 형태는 누구나 다 띄고 있어요. 예, 그리고 띄어야 돼요. 너무 공무원처럼 일하면 설계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좋아하는데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설계사들의 이제 공통적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2번째 인내력. 이 인내력은 당연히 높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자극 추구하고 좀 상반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새로운 거 좋아해, 도전 잘해, 모험 잘해까지 오케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한번 해봤어, 도전도 해봤어, 모험도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접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실적을 빨리 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업일은 되게 호기심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근데 중간에 만약에 실적을 내버리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근데 내가 새롭다고 해서 시작을 해봤지만 솔직히 실적이 나지만 나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내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인내력. 예. 인내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력적 인내력, 정신적 인내력 다 있는데, 우리 설계사도 체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출근을 하려면은 특히 수도권 같은데 맨날 그 러시아로 뚫어 가면서 막 출근을 해야 되고, 하루에 교육 듣고 고객들 다 상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체력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건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또 정신적 인내력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꼭 성과가 나는 게 이 업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인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추구면서 일단 밑에 2개 빼더라도 인내력이 높은 사람은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회피.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고객들한테 뭐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책임질 일이 막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근데 내가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그 일이 진짜로 생겨버렸어.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왜냐면 그때는 계약 받으려고 그냥 한 얘기였거든. 뭐 다 돼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연락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계약 받으려고 그냥 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막 바쁘기도 하고 내가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회피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 나중에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설계사가 되려면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책임을 안 질 일이 있는 거는 책임을 지지 마. 무슨 말이냐면, 계약 정상적으로 계약을 다 잘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얼토당토 않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종신보험 저축성을 팔았다. 내가 사망보험이라고 설명했고 보장성 보험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객이 딴 데다 어디 이렇게 하면 뭐 해지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원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피하지 마. 그냥 정면 승부하는 게 나아요. 정면 승부. 왜냐면 일단 그 고객 자체가 의도가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는 취지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고객이 괜히 시비 걸지 않는다. 우리한테 괜히 시비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뭔가 잘못한 거나 서운한 게 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지, 괜히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잘했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물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필요 없는 책임을 질게 들어오면 그거는 굳이 하시지 말아라 라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 예, 근데 이런 상황 안 벌어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사회민감성.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공통점, 꼭 여자라고 꼭 그런 게 아닌데, 흔히 말하면은 예민한 사람, 뭐 속 좁은 사람 말하는 건데, 보험 일을 하다 보면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회사 내에서도 이상한 뭐 말이 안 되는 막 소문도 돌아갈 것이고 막 하는데, 이런 걸 다 신경 쓰면 일을 못 해. 그럼 어쩌다가 고객이 청철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나 다른 거 일 못 해. 막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진짜 일 못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인 때, 저는 신인이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인이라고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 선배가 한 명 있었어. 그 선배가 뭐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특이하게 딴 사람한테 제 계약 뭐 이상한 거다, 무슨 자뻑을 넣었다, 좀 있으면 유지율 다 무너질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도 막 짜증이 났는데 바빠가지고 대응을 못했어요. 대응을 못했어. 근데 내가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성공하는데 방해꾼들이 항상 나타나요. 근데 이게 방해꾼들한테 민감해가지고 다 반응을 하게 되면 나만 손해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배한테 진짜 단 한마디 뭐 서운한 얘기도 안 하고 나 이제 그 회사를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민감해가지고 선배님 나는 저기 뭐 자뻑 한 적도 없고 지금 유지를 잘 유지되고 있고 왜 그런 소문을 자꾸 퍼뜨리냐 라고 했었으면 분명히 내 업에 영향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그 선배한테 따지는 거는 내 고객들한테 계약 받는 거랑 1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도. 네. 내 고객들이 그런 소문이 돈나는 거 알아요? 몰라? 알아요? 당연히 몰라죠. 회사 내에서만 도는 거죠. 네. 물론 요새 신인들이 들어오자마자 계약 막 200, 300씩 치면은 되게 막 특이하게 보겠죠. 언젠가는 저거 다 무너질 거다, 자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신경 썼으면은 진짜 그 사람은 만약에 못할 사람이에요. 못할 사람. 성공하는 설계사님들의 이 4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모험정신, 도전정신이 있다. 그 다음에 실증이 나더라도 인내력이 높아가지고 실증이 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에 위험회피 능력.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를 하지 않더라는 거고, 사회 민감성.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설수, 또 내가 예민하게 좀 반응할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별로 크게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4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다 성공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여기 써놨어. 보험 설계사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 보험 설계사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 당연히 새로운 거를 추가하지 않고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내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좀만 잘못하면 위험 회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예민해가지고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막 몇 달씩 막 머릿속에 놓고 막 고민하고 이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 설계사를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침튀어나오네. 제 개인적인 것도 막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시면 다 맞아요. 네, 제가 엄청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어. 나는 원래 이런데 안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맞췄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원래 이거는 지금 기질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 근데 기질을 덮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 이게 마우스잖아. 이건 뭐야? 핸드폰이죠. 근데 마우스 위에 핸드폰을 덮으면 뭘로 보여요? 핸드폰으로 보이지. 내 와이프 나왔네. 핸드폰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핸드폰을 치우면 마우스가 있지. 이게 기질. 그러니까 기질은 변하지는 않지만 내가 진짜 이런 인내력, 그 다음에 이성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의 기질을 덮을 수 있다. 즉 성공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러니까 못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물론 기질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기질을 이성적으로 또 노력을 해가지고 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설계사가 성공하는 공통점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설계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도 사실상 같이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아니면 이해를 못하겠어 한 2번 정도 보시고 여기에 좀 맞추면은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